좀 의혹의 눈초리가 있죠. 근데 하여튼 제가 프랑스 혁명 때 시민군들이 만들었던 저기 행진가가 프랑스 국가인데 프랑스는 이 아주 피 어린 혁명과 반혁명의 싸움 야. 이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내장된 불안 요인입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 국가는 일단 너무 어려워. 못 따라 부르겠어. 거기다가 뭐 엄청 길고 엄청 무슨 올라오네가 뭐 저기 우리 찢어진 깃발 지금도 저기서 날리고 있나 뭐 그 저기 미국 스타 스팽글드 플래그인가 뭐 그렇게 돼, 미국 국가는 아이고 좀 어렵고 소양쯤 되면 잘 불러요. 소양이나 그 누구지 그렇죠. 그 컬럼비아 대학 졸업한 그 박 무슨 가수 그런 분들은 잘 불러. 근데 그 폭이 크죠. 한 두 옥타브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은 하다 끝나. 근데 프랑스는 미국과 그래도 잔혹하진 않잖아. 숭고하잖아. 근데 프랑스는 잔혹해. 나 이보다 잔혹한 공간은 씩씩해요. 근데 음률은 괜찮은데 이 가사를 보면 라마르세스 나는 나 우리나라 애국가 너무너무 좋아하거든. 아주 초월적이잖아.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굉장히 얼마나 참 그 초월적이야. 그렇죠. 초월적이고 문학적이고 문학적이고. 근데 이 프랑스 국가 너무 잔혹해. 난 저런 국가를 240년 동안 부르고 있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하나 정리를 못하는 나라야. 뭐 그럴 수도 있겠고. 이때까지 어느 집권 세력도 이제 국가 바꿀 때 됐습니다. 이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아우. 자, 이거 잠시 제가 저기 뭐 한 네 구절만 불러드릴게요. 이거 믿거나 말거나 다 사실입니다. 예, 압제는 점점 더 우리의 피를 탐하네. 군인들, 저들의 사나운 사냥개들은 우리 아이들, 우리 아내들의 멱을 따고 돌아다니네. 이게 애국가예요. 두 손은 사슬에 묶이고 우리는 멍에 아래 신음하며 눈조차 제대로 올려뜨지 못하네. 야비한 독재자가 우리 운명의 주인이 됐네. 저들의 눈먼 앞잡이들에겐 반성의 기회를 주어야 하지만 우리를 삶아 죽이려는 피에 굶주린 지배계급은 어머니의 가슴마저 칼갈이 찢는 맹수들일 뿐. 이제 작년의 투사들은 모두 죽었네. 먼지가 되었네. 우리 역시 더 이상 목숨을 구걸하지 않으리. 차라리 선배와 함께 죽음을 택하리. 복수를 이루든가 아니면 쓰러지든가. 뭐 중간에 이것보다 심한 표현도 있어. 근데 하여튼 제가 발췌해서 네. 그러니까 전체 분량이 이게 한 5분의 2쯤 돼요. 네. 솔직히 중국의 국가나 옛날 소련의 국가가 훨씬 더 숭고해. 그렇죠. 가사 내용이 이거보다 굉장히 잔혹해요. 아니 그러니까 참수한다, 비헤드한다도 아니야. 우리 아이들 아내들의 컷스로트 목을 따고 다닌다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아주 미국 국가 하나 정리를 못하는 나라야. 또 하여튼 그게 아마 이 심성에 정서에 얼마나 깊이 뭔가가 있어. 거기 뭔가 병적인 게 있다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렇게 결국 이혼 집정부제 같은 거나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는 거야. 이혼 집정부제 그것도 드골 안 했으면 박살났고. 그 저기 의원 내각제 할 때 나라 박살났었다며. 그래가지고 드골이 나와서 그 수습한 거잖아. 그러니까 구테타 다 주저앉히고. 제 4공화국인데 3공화국이 때는 뭐 의원 내각제 있지만 어쨌든 비스마르크한테 당하고 뭐 정신 좀 차려가지고 그래도 뭐 괜찮았어요. 근데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전에 2차 세계대전까지도 2차 세계대전 전까지도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딱 독일에 이제 2차 세계대전 발발을 하고 난 뒤에부터 독일한테 먹혔지. 2차 세계대전 때는. 근데 막혔는데 3공화국의 의원 내각제를 더 유약하게 만들어 가지고 전후에 이제 58년에 그게 4공화국이에요, 전후가? 전후는 5공화국이죠. 4공화국도 있어요. 패탱도 있고 하니까 BC 정권 있고 하니까 그거는 완전히 독일이 전후가 5공화국. 5공화국 지금까지 5공화국이에요. 근데 드골 체제 때 헌법을 확 바꾸잖아. 헌법 그게 5공화국으로 바꿨고 그 골가는 유지가 쭉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5공화국이라고 하면 1945년 이후 전체를 다 5공화국이라고 하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58년 이후. 그러면 45년에서 58년 사이는 뭐라 그래?
40에서 48년 사이를 4공화국이라 하고 웃긴 놈들이네. 그때는 그러면 독일이 만들어준 패탱 정부의 의원 내각제였습니다. 개판이었죠. 그거를 그러니까 독일이 만들어준 헌법을 가지고 독일이 영향을 미친 미친이 만들어준 거지. 그걸 가지고 45년에서 58년을 운영했다고. 내가 알긴 그런데 다시 봐야 되지만 아마 일단 미리 있었을 거야. 미리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걸 갖다 근본적으로 설마. 40년에 저 이사님 58년까지 그 의원 내각제 하면서 나라 개판됐잖아요. 개판됐지만 매년 리비아 튀니지에서 그 쿠데타 일어났잖아. 네. 그래서 저기 막 파리로 진격한다 그러니까 드골 영감이 나와서 야 너희 오지 마 그러고서 판 수습한 거 아니야. 그게 58년 체제잖아. 그렇죠.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식민지 해방 시기가 개시될 때 그 드골이 2차 세계대전 레지스탕스를 하면서 이 헌법 체제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준비를 다 하고 있었어요. 하다가 결국 그걸 갖다가 설득을 해서 드골이 개정을 하고 대통령이 됐죠. 그러니까 드골 때 이원 집정부제가 된 거예요. 된 지금 거죠. 헌법 체제가.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조선일보에 묻고 싶은 게 있어. 아니 그쪽은 의원 내각제에서 프랑스는 개판 났고 독일한테 먹혔고 먹혔고 그다음에 나라 개판 나갔고 마비 상태에 빠졌고 그거 간신히 수습해가지고 변형된 의원 내각제로 나온 게 58년 드골의 이원 집정부제다. 그렇죠. 근데 조선일보 너희 뭘 하고 싶은 거냐 도대체.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아마 조선일보 기자들도 그럴걸요. 아마 그게 대통령 중심제하고 의원 내각제가 대통령이 있고 다수당을 차지하게 되면 대통령은 힘쓰네 국가적인 결정을 할 수 있네라고 하는 생각을 해서 별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야당이 바뀌어서 집권당하고 대통령하고 다르면은 고하비타스용을 해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결정이 안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고하비타스용이 안 되고 이번에 지금 마크롱 같이 의회 해산을 하면은 상당한 정치적 불안이 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87 체제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타협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국제적인 정치 발전론자들은 가장 위대하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러려면 일단 80년 신군부 체제부터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타협의 주체니까 신군부가. 그렇죠. 그거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세요. 그 신군부 체제를 DJYS랑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신군부 체제를 지금 이제 말하자면은 YS하고 DJ가 합해가지고 그걸 또 우리 헌정에서 공백으로 완전히 반역자로 몰아버렸는데 사실은 80년 신군부 체제는 저도 대학을 다녔고 필연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YS, DJ 양기만 오직 권력만 탐했을 뿐 국가 위기를 인지하거나 이를 해결할 능력도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 너무 경자들의 아련해서 1980년이면 벌써 이제 44년 전 얘기잖아. 그렇죠. 예. 그때 무슨 국가 위기였는지 사람들이 잘 실감을 못해요. 세 가지만 꼽아보세요. 호메니 혁명이 있었죠. 네, 이란에서. 네. 그게 그 혁명이 2차 오일 쇼크를 와하고 그 와중에 같이 일어난 겁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막 이제 산업 국가로 막 들어갈 때 오일 쇼크를 2차 오일 쇼크 때문에 골로 가는 거예요. 전 세계가 다 골로 가는 거죠. 그렇죠. 예, 두 번째 위기. 두 번째는 미국이 굉장히 약화되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최악의 대통령이 이 대한민국에 간섭 정책을 했죠. 예, 그게 누구야? 지미 카트. 예. 그다음에 세 번째. 그다음에 미국이 약화되니까 중국을 끌어들입니다. 중국이 급부상합니다. 네. 그래서 미국이 일정한 역할을 해서 미국을 세계로 끌어냅니다. 중국을. 예. 그게 이제 개방 정책이고 그 개방하려고 그러면은 국내적인 기획 조치가 돼야 된다 해서 중국이 말하자면 좀 약간은 정상적인 중국이 태동을 하게 돼요. 그리고 79년도에 미중 수교를 합니다. 예. 이게 우리가 소련만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데 하나의 중국 이렇게 해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말하자면은 대만에서 국민당 정부의 대만에서 중공으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돼. 중공이 중국이 된 거지. 그렇죠. 그러면 79년도에. 우리는 완전히 이제 죽을 자리에 들었었죠. 그러니까 오일 쇼크로 세계 경제 박살나고 우리 원자재값 왕창 오른 거고 식량 원자재값. 그다음에 두 번째로 미국은 굉장히 약화돼 갖고 최악 대통령인 지미 카터가 날뛰고 있고. 네.
세 번째로 중국은 급부상했고. 네. 내가 묻고 싶은 게 있어. 네. YSDJ가 이런 국가 위기에 대해서 입 한번 뻥끗한 적 있나? 80년 봄에?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없어요. 국가 지도자들이 아니요, 그냥 권력 추구자들이지. 그래서 계속 그 소위 말 자주를 외치는 작자들이 미국의 뉴스위크나 미국의 LA 타임즈나 이쪽을 해가지고 참나. 사대적 뭘 말하자면은 반박정희 비방 회견들을 아주 그냥 줄창했죠. 예, 그러니까 그 조선일보도 이런 국가 위기를 정식으로 그 당시에 언급을 안 해요. 뭐 몰랐는지 그때 회피했는지 우리나라 그 언론이 그 얼르고 다니면서 솔직히 말할게. 나 기자였잖아. 85년부터 7년까지. 음주운전해서 사람 치워 죽여도 기자는 빠져나갔어요. 그렇죠. 그때는 그러던 시절이야. 맞아. 그래서 내가 장가 가러 가니까 장인어른이 나는 기자한테 우리 딸 주기 싫은데 그랬어. 그랬을 겁니다. 어. 하여튼 그래서 이게 아마 조선일보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때 78년, 79년 국가적인 차원에서 중요한 세계사의 움직임, 우리한테 엄청난 위기가 올 수 있는 것을 체계적으로 다루고 했던 게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십 자체가 신군부에게밖에 없었어. 그렇죠. 그러니까 신군부 등장이 필연이지. 그런 거죠 이게. 그리고 뭐 이런 위기 속에서 이제 사실 79년대 대통령 시해라고 하는 박 대통령 그렇게 된 거지. 위기에. 자 그러면 이게 위대한 타협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타협의 레시피는 이거거든. 국민은 직선 대통령 중심제를 본능적으로 원하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15년 전에 사라진. 그러니까 72년에 사라진 그 제도를 원한 거예요. 국민이. 그러니까 그 제도를 기본으로 해서 양김은 그 제도 하면 자기가 권력 잡을 것 같거든. 그렇죠. 양김 오케이. 그 신군부는 국민이 그런 민주적 프로세스로 하면 양김과 타협하면 좀 덜 다칠 것 같고. 그러니까 신군부와 양김이 국민의 그런 열망에 바탕을 해서 거기서 타협을 한 거예요. 그다음에 역사의 흐름. 그 당시에 또 third wave 그래가지고 전 세계가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우남 이승만 대통령의 마지막 작품이에요. 그렇죠. 87년. 그게 부활이었어요. 위대한 타협은 52년 헌법체제 우남의 작품이 35년의 세월을 건너뛰어서 다시 부활한 거라고. 정확히는 15년 세월. 전쟁 중에 그 아주 처절한 현실 속에서 국가적 결정과 국가적 리더십의 의미를 인정해서 서로 시스템 그 헌정 시스템을 만들었고 그게 그 밖으로는 뭐 냉전 종식 그 뒤에 왔지만 87년은 탈레 냉전 종식을 선행한 겁니다. 제3세계나 뭐 이런 데서 이제도 서드 웨이브가 있었고 냉전 종식은 89년부터니까. 89년부터니까. 동구권 붕괴는. 오늘 87년에 그다음 88년에 올림픽 그걸로 해서 우리 국내적으로는 민주화 맞죠? 자유화와 민주화가. 필리핀의 황색혁명과는 좀 달라요. 필리핀 황색혁명은 아키노 가문이 마닐라 시내 부동산의 절반이 아키노 가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귀족들이 마르코스에 대해서 천한 마르코스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킨 사건이야. 그렇게 뭐 근데 하여튼 그때 그 80년대 중반부터 굉장히 말하자면은 특히 이제 권위주의 뭐 독재 국가들에 있어서 이제 민주화 요구라고 하는 게 구체적인 운동이나 투쟁으로 나타났고, 근데 이제 우리 쪽엔 그거 하고 그 다음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상층부의 권력 기득정하고의 그야말로 위대한 타협이죠.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52년 체제인데 사실은 5.18의 가장 중요한 슬로건이 대통령 직선이에요. 그렇죠, 그거죠. 5.18 때 그랬어요. 나머지 하나의 슬로건이 김대중 석방하라인데 그거에 김대중 거기가 기반이 호남이니까 당연히 나와야 될 얘기고. 그러니까 5.18 전에 5.15까지 나는 80년 대학 3학년 때고 형은 4학년 때니까 서울역에 하여튼 3월 말부터 5월 15일까지 일주일에 3번 이상 나왔어요. 그때가 전부 대통령 직선제예요. 예. 그다음에 80년대 민주화 운동 때 뭐 내가 관계됐던 또라이들은 재헌회를 주장했지만 그 기본 대세는 뭐였냐면
그 직선 개헌 직선 재개헌 직선 대통령 재개헌입니다. 직선 재개헌 그러니까 직선 개헌 쟁취해서 민주정부 수립하자. 그래서 이제 60항쟁이 생긴 것도 사실은 전두환 대통령이 아마 호헌 간선제를 유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그건 안 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조선일보나 이런 그 제도권부터 나서 가지고 87 체제는 너희들의 작품이기도 하고 우리들의 작품이기도 하잖아. 그렇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화합을 하자 이렇게 나가야 나가야 되는데 되는데 제왕적 대통령 저거 바뀌어 치워야 됩니다. 안 바꾸면 감옥 갑니다. 뭐 있다고 개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것들이 지금 정치의 상스럽기가 이념적인 대립성을 사실은 조중동 한호고경이 자기들이 갈라치기를 하는 겁니다. 난 한호경은 당연한 거고 네. 조중동이 그러니까 더 웃기는 거죠. 그렇죠. 저기 제도권 아주 코한데 거기서 조금 전에 제가 이 87 체제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타협이고 이 정도 위대한 타협은 한 2개 정도밖에 더 없다. 그렇죠. 예, 구태여 비교하자면 예. 그래서 먼저 영국을 한번 예를 우리가 들어보자고요. 그렇죠. 예. 명예혁명이죠. 예. 사실은 명예혁명이 아니라 사실은 Glorious Revolution, 빛나는 혁명입니다. 네. 영광의 혁명, 빛나는 혁명. 이게 좀 재밌잖아요. 이게 가족 싸움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귀족과 이제 왕. 아니 가족 싸움에 왕실내. 왕실내 가족 그렇게 싸움이죠. 그렇게 되죠. 이게. 처음에 이제 이게 가톨릭에 반대하는 귀족 상륙청이 그때 이제 스튜어트 왕과의 제임스 왕이 있었는데 가톨릭을 국교로 만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귀족들이나 상류층이 생각을 의심하기 시작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걸 상당히 진척이 되고 이러니까 이걸 아예 미리 예방하고 끌어내리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해서 누구를 설득을 하냐면은 제임스 왕의 메리 공주와 그 사위 윌리엄을 꼬십니다. 그러니까 그거 옹립을 해요. 그러니까 반란군 두목이 딸과 사이야. 사이야. 그리고 반란군에서 타도된 사람이 장인이야. 예. 그런 혁명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걸 무혈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무혈 그러니까 현상으로 보면 그렇죠. 근데 그 내용은 사실 상당한 처절한 전투가 있었고 한 60년 동안 유혈저항. 그러니까 뭐 프랑스 혁명의 살육에는 못 미치더라도 그게 비근되는 유혈 저항이 있었어. 저항이 스튜어트 있었죠. 왕가 다시 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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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러고. 소위 앙시앙 레짐 하는 예, 그 반동파들이 그게 있었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무혈이라고 하는 거는 말하자면은 왕을 말하자면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를 목을 안 쳤다라고 하는. 참 김경률이 예. 마리아 앙뚜아네트 김경률이 만날 때 제재버리고 예. 그걸 또 한동훈이가 옆에서 이렇게 부추기지 않았나? 그게 부추겼는데 나는, 근데 나는 한동훈이나 한동훈이나 대한민국의 김경훈이 한동률이 언론 기자들이나 대한민국의 학자들이나 지금 저기 정치를 하려고 하는 후보자들이나 세상에 기본적인 상식은 마리 앙투아네트는 합스부르크 힘이 약해진 합스부르크 왕가에서 루이 왕조로 인질로 간 아주 불쌍한 아주 가련한 여인이 마리 앙투아네트예요. 내가 김경률이나 한동훈이가 김경률이 그 말하면 말렸어야 돼. 말렸어야지 당연히. 안 말리는 거 보고 저 무식하고 쌍스러운 것들이라 그래서 왜냐 마리 앙뚜아네트가 목 잘렸을 때는 이미 이제 루이는 목이 잘린 상태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르봉 왕가의 성이 카페예요. 카페형. 그래가지고 루이 16을 폐위를 시키고 목을 자르거든. 이제 시또행 카페. 예. 그러니까 카페 시민 카페. 시민 카페. 예. 시또행이 시리즈는 아니야. 예. 시또행 카페로 이제 목을 자르고 예. 그 다음에 마담무 카페 목을 잘라야 돼. 예. 왜 그러냐면 이제 왕정 복고의 뿌리를 뽑아버려야 돼. 되니까. 그 당시에 이제 왕자가 살아 있었다고 샤를이 그때 8살. 8살. 그러니까 이 비열한 자들 김경률 당신 귓구멍 똑바로 저기 씻고 들어. 나 김경률 제끼고 한동훈 당신 귓구멍 똑바로 씻고 들어. 이 폭도 두목 같은 자들 말이야. 나 진짜 그때 막 분노를 했어요. 나도. 그 사정 아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 못해. 한동훈 당신 말이야 면무식이나 하고 뭐 국정을 논하든 지랄을 하든지 해. 내가 사정을 가르쳐 줄 테니까. 그러니까 이거로 무슨 짓을 했냐면 모자를 분리를 해요. 예, 분리하죠. 안뚜아네트랑 샤르를. 그래놓고 샤르한테 이제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지. 야, 너 네 엄마랑 섹스했지. 네 엄마랑 섹스. 8살짜리 애한테. 성도착증 환자 사치의 화신. 그래가지고
아들과 근친상간했다는 이유로 목을 잘라요. 근데 그 전에 그걸 만들어낸 게 그다음에 라버트 백작 부인이 백작 부인이 그걸 만들어서 그걸 붙들었어요. 예. 그런 다음 더 웃기는 건 뭐냐? 아동 보호도 또 어기지. 샤르를 가둬놓고 럼주만 먹여. 그럴 수 있죠. 그래서 10살짜리쯤에 죽었는데 이 애가 영양실조와 알코올 중독에 의한 간경화로 죽어요. 그렇죠. 그게 한동훈, 이게 당신이 생각하는 정의로운 사회야? 당신 정의가 이거야? 아 참. 한마디로 너무나 이건 아유 쌍스러운 폭도들. 그래 아이고. 참 자기밖에 김경률이 아유. 아마 참. 김경률이는 저쪽이라서 그렇게 편의적으로 설 수 있다 그러도 그러면은 야 이게 사실과 틀리는 이야기야. 그거 가지고는 적절한 이야기가 안 되니까 다른 예를 들어 이 자식아. 그래야지 당연히. 아니 윤석열을 공격을 하고 김건희를 공격하더라도 좀 격조 있게 공격을 해야지. 그거를 가만히 방치해서 여러 개 뒤에서 다리 꼬고 앉아서 아유 야비한 것들이에요. 7년 8년 전에 뭐 라스푸틴의 정령 이야기하고 뭐 야비한 것들이야. 뭐 세월호 7시간 이야기하고 했던 소위 말하는 야비한 것들이야. 말하자면은 저기 겁없는 저 무식한 저널리스트들. 예, 자 그래서 이제 그걸 무혈혁명이라는 별명이 붙인 게 실제로 사람이 안 죽어서가 아니라 왕의 목을 치지 않았다. 그렇죠. 다른 말로 해서 장인어른과 친정아버지 목을 안 쳤다는 의미에서 그게 무혈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웃기는 거야. 근데 이제 근데 결과는 뭐예요? 굉장히 위대하잖아. 위대하죠. 의회제가 그때 뿌리를 내립니다. 의회 중심제가. 네, 그게 이제 뭐 우리 같이 뭐 전부 대중들 다 참여하는 거 아니더라도 귀족 계급들이든 했던 어쨌든 간에 공동체의 중요한 그 결정을 그러니까 국가의 중추기관이 되고 의회가 왕실이 아니라 의회가. 의회가. 그래서 그게 점점 힘이 강화되고 세련돼서 한 100년에 걸쳐서 그렇죠. 정당 정치가 확립되고 그다음에 이제 민주주의가 나오죠. 그다음에 왕실 재정과 국가 재정이 분리돼요. 한 100년에 걸쳐서.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정당 정치의 발전 및 왕실 재정과 그 국가 재정의 분리에 또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 우리 아저씨 아니야. 에드먼드 버크 아저씨야. 아까 전에 우리 영국 보스위 혹은 요즘 용어라면 고전적 리버럴리즘의 아버지. 아버지죠. 그렇죠. 그 프랑스에는 우리 아저씨요. 프랑스도 있었어. 아니 그 박가가 영국 가면 버가 우리 집안 아저씨. 프랑스에는 벤자민 꽁스탄이라고 있었는데 프랑스 혁명 뒤에 그 극단적인 극좌파들의 극단주의를 제어하려고 하는 그리고 의회제를 국가의 중추 의사결정으로 굉장히 선량을 뽑아서 잘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시민 교육이라고 하는 그 국민 교육이라고 하는 거. 근데 해서 그다음에 권력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것이 얼마나 중립적인 국가적이어야 하느냐 뭐 이런 벤자민 꽁스탄이라고 별로 안 알려진 사람이 있는데 요새 내가 프렌치 리퍼블리카니즘을 읽어보면 프렌치 리퍼블리카니즘 있어요. 명명은 다르게. 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영국의 이제 명예혁명쯤 돼야 우리 87의 위대한 타협하고 이제 같은 반열에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 적과 맞죠. 예. 그 다음에 미국에도 이게 좀 있어. 미국을 예를 들면 뭐가 이거에 우리가 해당한다 그럴까? 미국의 권리장정인데 이게 뭐 1776 독립선언서에 나타난 게 아닙니다. 아주 싸움과 그 다음에 이 토론과 소통을 통한 그 수정헌법 1조에서 10조가 일괄 타결된 1791년인가? 91년이요. 91년에. 네. 이때 말하자면 미국식의 권리 장정이 선언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이제 그러면 또 오해 있는 표현이야. 제가 제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미국이 이제 미국이 1775년에 독립 전쟁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전쟁 와중인 1776년에 독립 선언이 나와. 그렇죠. 그래서 독립 전쟁 자체는 영국과 아주 참혹한 전쟁인데 1783까지 가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그러면 헌법 제정은 언제 나와? 영국과 전쟁 끝난 다음에 헌법이 나오는 데까지 1789 6년 걸려.
그러니까 독립 선언부터 따지면 13년 걸려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이 건국됐고 그때 헌법이 다다라고 주장하는 환원론자들은 야 나라라는 게 하루아침에 만들어. 야, 대한민국이 그렇게 값싼 존재냐? 그렇죠. 대한민국은 6.25의 피를 통해서 확립된 그렇죠. 거야. 라고 나 그 좌빨 환원주의자들한테 말하고 싶어. 맞아요. 그 좌빨들이 그 소리 많이 하거든요. 이게 미국이 보면 헌법이 나온 게 89년이에요. 3월 달에. 그렇죠. 근데 아니 세상에 나오자마자 수정을 가지고 이제 대판 싸움이 붙는 그렇죠. 나중에. 네. 대판 싸움이 붙어요. 그래서 연방 의원들 간에 멱살잡이 싸움이야 말하자면. 그래서 심했죠. 그래서 이게 그 6개월인가 6개월 동안 싸워요. 그래서 수정헌법 1조에서 10조가 완샷에 수정안이 만들어져. 수정안이야. 그렇죠. 아니지. 예, 수정안이. 왜냐면 그게 다 주에서 또 오케이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수정안 만들어지고 치고받고 하는 과정에서 나온 게 유명한 페더럴리스트 페이퍼예요. 그렇죠. 알렉산더 해밀턴의 해밀턴의. 미국 헌법의 아버지라고 그 그러죠. 최고 설명서. 네, 최고 설명서죠. 그래갖고 이 수정헌법 1조에서 10조를 뭉뚱그려서 권리장전이라고 부르는 게 그렇죠. 권리장전이라는 문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네. 수정헌법 1조 10조를 권리장전이라고 권리- 편의상 부르는 거야. 빌 오브 라이츠라고.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이제 수정헌법 안은 그게 9월쯤 나올 거야. 9월에 그렇죠. 나오는데 1789년 9월. 그러니까 네. 1789년 3월에 헌법 나오자마자 네. 야 헌법 이거 갖고 안 돼. 부족해. 이렇게. 그래갖고 멱살잡이하고 투닥거리고 연방의회에서 이제 싸워갖고 6개월 만에 수정헌법 안 만들고. 수정헌법 1조, 2조, 3조, 4조, 5조, 6조, 7조, 8조, 9조, 10조 해서 쭉 10개 수정헌법 안을 만들어 놓고 그때 미국이 근데 세일즈를 하러 다니지 각 주에. 그때 몇 개? 보따리장 그때 13개 주죠. 13개 주죠. 근데 주에서는 코웃음 치죠. 아 그건 워싱턴에서 그때는 주가 이거지. 그렇지. 연방 정부는 개뿔도 아니요. 그렇죠. 야 니들 무슨 야야 우리 물건 살 값을 가 임마. 아. 거의 무슨 그 보따리 장사 취급하듯이 그렇죠. 쫓겨나. 그래서 이게 몇 년을 그러냐면 2년 몇 개월을 그래요. 2년 3개월을. 그러니까 그렇죠. 안이 나온 다음부터. 아, 그렇죠. 그래서 설득을 해서 13개 주가 1791년 12월 15일 한날 한시를 맞춰서 그때는 뭐 전화도 없고 전보도 없고 아무것도 네. 없어. 비행기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열차도 없을 때야. 딱 미리 딱 정해놓고 정해서 그 한날 한시에 13개 주가 쫙 비준하지. 비준하지. 기막힌 드라마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과정 그러니까 1789년 3월에 헌법 제정서부터 1791년 12월에 수정헌법 1조에서 10조 네. 권리장전이 통과될 때까지의 그 정치적 씨름과 투쟁과 갈등과 타협 이거는 정말 드라마입니다. 드라마. 네, 이 드라마에서 나온 작품이 미국 헌법을 해석해주는 페더럴리스트 페이퍼입니다. 그 10개 조항의 그 아주 딱 두 가지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수정헌법 얘기했는데 10개, 예. 1조에서 10조. 개인의 인권 및 자유, 뭐 종교, 양심, 그다음 표현 뭐 등등등 해서 그다음에 국가와 개인의 관계, 국가가 개인을 어떻게 간섭해서는 안 되고 침범해서는 안 되고 그다음 개인은 국가에 대해서 어떤 책임과 그걸 해야 되는 즉 국가와 개인의 관계를 하고 이것이 나중에 7, 8년 후에 프랑스 혁명에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에 결정적으로 또 영향을 미쳐요. 영향 미치는데 그 문자만 갖다가 100개 쓰고 그다음에 불러다가 목 잘랐지 얘들은. 아직 그건 이제 그것도 다른 이야기고. 자코뱅으로 넘어가면서 그리고 지롱대에서 자코뱅 넘어가면서 이 요소가 바이마르 헌법까지 가고 그래서 우리가 소위 이른바 기본권이라고 하는 그 그러니까 공권력과 개인의 관계. 그렇죠. 그래서 이게 권리장전이라고 권리장. 불리는 거예요. 그것은 바이마르 네. 헌법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까지 해서 수정헌법 1조가 집회, 결사, 표현 뭐 그런 거의 자유고 수정헌법 2조가 무장의 자유라고 무기 소지의 그거만 자유. 좀 다르죠. 네, 그렇게 해서 이게 쭉 다 그런 그, 것들이야. 네. 성격이 압수수색에 대한 거 그렇죠. 뭐 네. 이런 것들이에요, 전부. 그 1948년 우리 헌법의 기본권 여기에서부터 연원해서 온 겁니다, 사실. 여기서 많이 땄지. 많이 땄지. 여기서 많이 땄죠. 그러니까 이제 세계적인 네. 보편이 된 거란 네, 말이에요. 보편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미국의 독립 과정이나 네. 미국의
첫 헌법 제정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 헌법이 제정되자마자 시작돼서 2년 9개월을 끌은 그런 그 내부적인 정치 갈등, 정치 대립, 그 위대한 타협을 통한 미국의 권리장전의 통과, 그렇죠. 추정헌법 1조에서 10조까지 일괄 통과, 이게 드라마라고. 드라마죠. 예. 이 정도가 돼야 한국의 87년 체제에 갔다가 좀 비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계 이때까지 그 최근에 몇백 년 동안 인류 역사 자유민주주의를 둘러싼 세계의 위대한 타협을 꼽아라고 한다면 영국의 그 명예혁명, 그다음 미국의 권리장전, 그다음에 한국의 87 체제. 그거를 근데 이걸 부숴먹자라고 금숟가락 누른 놈들이 날뛰니까 전부 다 그렇죠. 그리고 그 한동훈은 그 시다발이나 꼴랑 신문쟁이들한테 돌아버리는 잡으려고. 거예요. 그리고 저기 뭐야 그 뭐 어쨌든 20세기의 가장 탁월한 정치학자 중에 하나고 한 사무엘 헌팅턴이 타협에 의한 민주화, the 그리고 democratization of the transplacement. 예, 그래서 우리가 예외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 그러니까 이 위대한 타협. 우리가 세 번째. 그리고 이것이 이 유산의 뿌리는 네. 6.25, 1952년 네. 우남 이승만, 네. 조선과 동아가 감히 감히 이빨에 독을 묻히고 짜집기 개헌이라고 발췌 개헌이라고 중상 모략해온 바로 그 헌법 체제에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오이 체제. 네. 예, 고맙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